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4년 수능 이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이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 이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제 수능을 앞으로 봐야 되는 친구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조금 어떤 분들이 들었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쓴소리가 될 수 있는 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고요. 뭐 제 생각이 100%다 이제 맞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저의 이야기에 상처가 되거나 이제 마음이 안 좋으실 이제 분들이 있다면 미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미리 죄송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4년 수능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가채점 결과로 봤을 때 킬러 문제가 없었지만 굉장히 변별력이 잘 잡힌 그런 수능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균형 잡혔고 난이도 변별력도 잘 유지가 되면서 이제 학교 교과 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험이라는 찬사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 어느 해보다 논란이나 그런 게 적었던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 어느 해보다도 교육과정평가원과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수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능이 이렇게 변별력을 유지를 하고 이제 문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일주일 동안 이제 뭐 저희 학원에 다니는 이제 부모님들, 아이들과도 이야기하고 상담도 했지만, 이제 수능을 실제로 본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간혹가다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요. 가장,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말 중에 하나, 물론 잘 본 친구들, 굉장히 성적이 좋게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상담을 했었던 이제 경우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을 들었던 경우는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성적을 받았어요. 현역 모의고사 때 현역 재수를 통틀어서 현역 재수 3수를 통틀어서 받아보지 못한 점수, 받아보지 못한 수학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그렇게 많은 모의고사를 봤을 때보다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 아이가 긴장해서 시험을 못 봤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시험을 잘 보던 아이가 시험을 망쳤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물론 그런 친구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100%라는 거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상담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긴장을 하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시험을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제 기준에서 생각으로는 그 친구들은 사실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력이 있었던 친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나 탐구나 영어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수능 시험이나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본 이제 수능 수학에 대해서는요. 이제 어느 해가 됐던 수능 수학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신 수학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30문제라고 해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 뭐 그런 거. 중간에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안 풀려서 뒤에 수능을 망쳤다. 공부를 이제 그 저에게 그렇게 상담을 하신 분들, 이제 자제분들이나 그 아이들은 공부를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정도의 현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읽었을 때 그 문제가 안 풀리고 그 문제가 이제 넘어가지 못할 만큼 하면 다른 문제 푸는데 시간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를 못 풀고 내가 그 문제에 시간을 쏟았는데 그 문제를 못 풀고 긴장이 돼도 충분히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른 문제를 다시 풀 만큼 풀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타임 어택의 과목은 아닙니다. 물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타임 어택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수학은 그런 타임 어택이 들어간 과목은 100%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제 뭐 대놓고 직접 면전에 딱 이제 아이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대부분의 그런 고민이나 상담을 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을 착각하고 있거나 그만큼의 실력이 안 되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뭘 의아해 하냐? 분명히 학원에서 보는 킬러 모의고사, 자체 모의고사, 그게 분명히 수능이나 일반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운데 그런 시험은 92점, 96점, 100점 그렇게 계속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점수가 나왔는데 왜 이번 수능은 80점밖에 못 맞았냐? 80점도 넘지 못했냐? 90점을 넘지 못했냐라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문제를 푼 거다. 이 동네에요. 강남이라는 이 동네에 머리가 좋고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형학원 1타 강사, 인강 1타 강사, 뭐 수능 강사, 제가 그분들을 다 알고 그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고 그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본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저한테 가져와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보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풀어보면요. 굉장히 자기 복제적인 문제가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문제를 무한히 끝도 한도 없이 생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이제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계속 내는데 그 문제를 계속해서 새롭게 이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복제에 들어갑니다. 자기 복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시험이고 그 시험 하나만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그 시험지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고 아이들과 이제 그 시험지를 따져보면요. 굉장히 유사하고 자기 복제적인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내가 굉장히 난이도 있는 이제 시험 문제를 잘 푼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자기 복제된 그런 유형의 문제만 계속해서 연습한 그런 케이스의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유명 학원, 유명 강사의 1타 모의고사를 점수를 잘 받는 친구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모의고사 기출 문제, 뭐 내신 문제들을 이제 풀 때요. 정확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고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가 수능 특강 문제를 풀었어요.
이건 등차 수열 문제입니다. 답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등차 수열 문제인지 등비 수열 문제인지 수열에 한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풀어요. 답은 맞춰요. 근데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뿐이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개념과 공식, 어떤 원리로 이 문제가 돌아가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스스로 공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친구예요. 그냥 해설을 봐도 왜 해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그냥 해설만 보고 푼 거지, 풀이만 보고 푼 거고, 강사의 설명만 듣고 푼 거지, 본인 스스로 왜 내가 왜 이 문제를 풀었고, 이 문제를 왜 틀렸고, 왜 맞았고, 그런 생각은 단 1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능처럼 이제 정말 평가원 문제나 또는 수능처럼 출제자가 작정하고 어렵지는 않지만 킬러 문제는 없지만 정말 개념이 완벽하게 들어가서 교과서나 개념이나 그런 교과 과정을 완벽하게 공부한 친구만 풀 수 있게끔 내가 한번 작정을 하고 우리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내보자라고 작정하면 그런 친구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왜? 무한히 자기 복제된 문제만 큰 생각 없이 암기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아이들 제가 가르쳐 보면요. 수학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결국에 마지막에 좋은 성적을 받는 아이들은 분명히 눈에 보여요. 한 문제를 풀어도 있잖아요. 왜 이 문제가 이 해설로 풀리는지, 풀이가 왜 이런지. 그리고 저한테 끊임없이 아이들이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 선생님, 제 풀이 좀 봐주세요. 저는 제 풀이에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한테 꼭 이해시켜 주기를 바래요.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가 지금 당장 좋은 성적은 안 나올 수 있어도 그게 큰 인내를 가지고 쌓이면 수능에서 나중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강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절대 강남을 비하하거나 강남을 업신여기는 건 아니에요. 전 강남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가 많다. 학군지와 학군지가 아닌 곳의 강남에서도 차이가 많다. 아이들 수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강남이 너무 손해를 끼친다. 비강남 지방의 전교 1등과 강남 전교 1등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강남 지방의 전교 1등보다 강남 전교 10등이 공부도 잘하는데 비강남 지방 전교 1등은 직윤을 받아서 의대나 서울대에 합격하고 강남 전교 10등은 서울대나 의대에 합격하지 못한다. 너무 억울하다.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맞기는 하지만 저는 100%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강남에 있는 전교 10등 친구들 똑똑해요. 좋은 경제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심화 문제를 비강남 지방 전교 1등 친구들보다 문제를 잘 풀겠죠. 그런데요, 비강남 지방 전교 1등 친구들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기주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심화 문제는 못 풀지 몰라도 수원에, 수투에, 미적분에, 기하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원리가 뭔지는 완벽하게 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기 때문에 강남과 비강남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서울대 입학생들 중에 강남과 비강남, 수시와 정시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수시가 또 비강남 아이들이 강남이나 정시 친구들보다 학업 수행 능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동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굉장히 수동적인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 수동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자기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단련이 됐다면 이 친구들의 파괴력은 엄청났을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만들지 못한 건
어떤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능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수능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학원들이 몸집을 다 불려서 작은 학원들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던 작은 학원들이 다 망하고 대형 학원, 심화 문제, 킬러 문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경시 등등 초등학교 때 좋은 학원, 중학교 때 좋은 학원, 고등학교 때 대형 학원 1등급 학원, 1타 강사 등으로 모든 학원들이 재편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이 이렇게 출제가 되면요. 쉽지 않습니다. 대형 학원들도 몸부림을 치고 움직이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앞으로 2, 3년 안에 대형 학원들이 이제 눈에 띄게 움직이거나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대형 학원들도 산하에 계속 계열사 학원을 두고 작은 학원들을 인수해서 이제 대형 음반 기획사가 작은 레이블을 운영하면서 그 레이블에서 성과를 내듯이 그런 시도를 자꾸 하고 있어요. 왜? 입시가 변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자,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왜? 지금 당장도 그래요. 지금 당장 예비고일 친구들 수능이 이렇게 나왔어도 엄마들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1타 강사들 문제 풀고 심화 문제, 킬러 문제 풀고 뭐 저는 이제 1타 강사라고 하면은 그 고등학교 전체 통틀어서 제일 인강 수강생과 현강 수강생이 동시에 많은 사람이 1타 강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고1도 1타가 있고 예비 고1도 1타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고등 강사들 보세요. 여러분 조금의 입시에 눈이 밝고 인터넷만 조금 찾아보는 분들 보면 벌써 자신의 이런 방식,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고등학교에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전에는 절대 고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학생 안 가르쳤는데 내려옵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 왜? 아직은 거기에서는 이런 공포 마케팅이 먹히니까요. 네. 머리가 좋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지내온 친구들이 지금 당장 너희 개념 철저히 해야 돼. 심화 문제 푸는 거 의미 없어. 한 문제를 풀더라도 니네가 생각하고 풀고 빨리 푸는 연습, 계산 실수 없는 연습, 그리고 어떤 원리로 발동되는지 스스로 풀면서 하나하나 질문해. 그러면 100명, 200명, 적어도 5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대형 학원들의 강사들 중에 그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10명에서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강사 학원 수익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이내에 변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편이 되겠죠. 빨리 그 누구보다도 빨리 이 입시판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우리 아이의 기조를 바꾸시는 분은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얻고 입시에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남들과 똑같은 시류를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사분들도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 문제가 있지만 꼭 강사분들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죠. 돈이 걸려 있고 생활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사분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막 엄청 유명한 강사고 실력 있는 강사라서 그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연히 이제 단과 강사를 하다가 그 단과 강사하는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이제 선생님과 개별 수업을 하고 싶다. 선생님이 학원을 오픈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계속 받고 그리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등 떠밀리듯이 작은 학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따라 나와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낸 게 소문이 나서 이제 이 동네에 공부를 잘하고 유명한 그런 부모님과 아이들이 학원에 많이 등록을 했어요.
유명하고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학원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학생들, 입김이 있는 엄마들이 많이 학원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원을 오픈한 그 마음의 개념은 뭐냐 하면요. 제가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 중3부터 최대 고3까지 제가 끝까지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대학 가는 거를 보고 내가 책임지는 보람을 느끼면서 돈을 벌고 싶다. 그게 저의 기조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랑만 공부하면서 뭐 주제 넘은 생각일 수도 있고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싶다. 그게 저의 가장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나름 이름을 알리고 동네에서 이제 주변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면서 돈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제 이 생각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저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수학학원을 두 개, 세 개 다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입학하는 친구들 역시 그런 친구들만 입학하고, 공부는 다 잘하는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 작은 학원에서 얘랑 부대끼면서 얘를 어떻게든 내가 아이 하나하나에 맞춰주면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냥 방학 되면 대형 학원 또 등록하고 학기 중에서도 학원 두 개, 세 개 같이 수학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원래 잘하는 아이고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또 계속 들어와요. 참 이제 돈은 벌지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그랬어요. 근데 또 자연스러운 계기에 그런 아이들이 또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 아이들이 싹 또 썰물이 빠지듯이 빠지니까 학원이 좀 시청해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우직한 친구들은 솔직히 학원 소개를 잘 안 해줘요.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수입으로 비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지금이 좀 덜 벌지만 지금 더 행복해요. 왜? 온전히 얘가 내 책임이니까. 그리고 올해 대학을 가는 이 친구들을 제가 이제 가르친 게 더 보람이 있어요. 작년에도 물론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은 이런 기조로 가도 앞으로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지금 더 유명하지 않아요, 예전보다. 그런데 저는 더 자신 있어요. 나를 믿는, 나만 믿는 이 아이들을 내가 온전히 책임지고 더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저번 시간에 제가 영상 찍을 때 이야기 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길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쉽지만 지키기 가장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들부터 시작했을 때 마지막에 우리 아이가 가장 크게 활짝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